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싶진 않아도 그냥 왔으니까 하나만 배워갑시다. 그냥 우리가 흔히 섹스 파트너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흔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 내가 안 당하죠. 그래서 이제 알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섹스 파트너일 뿐이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적 파트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도 성적 파트너 하나입니다. 부부관계도 성적 파트너이기도 하고, 성행동을, 성표현을 함께하는, 상대와 함께할 때 이게 동성이다 그럼 동성이 파트너예요, 그냥요. 자,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와 함께 이 성적 파트너로서 누구와 함께 성행동, 성표현을 하느냐.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성표현이라고 하고, 성적 행동이라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적 행동을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 섹스 파트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하나만 알고 계세요. 굉장히 부정적인, 섹스 파트너의 부정적인, 그리고 쾌락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그래서 이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은.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르고 인식하는 게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다르고, 또 성의 역할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또 즐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성에 관련되는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적 파트너에 관련되는 부분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트너예요. 상대를 우리는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 행복하게 가고자, 행복 파트너예요.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가, 인생 파트너예요. 그거를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부부관계가 되면서 인생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라는 개념이 나쁜 건 아닙니다. 결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적 파트너는 성적인 파트너입니다. 즉 성표현입니다. 성표현을 서로 함께하는 파트너를 우리는 성적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성표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말과 행동과 표정, 인간이 표현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인 경우에는 외모를 가꾸는 거, 다이어트를 하는 거, 기타 등등 다 성적 표현이, 여성으로서 가면은 성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면 성적 표현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성적이라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상대, 그리고 자신, 이 파트너가 뭐를 갖고 있냐면 남성, 여성이라는 요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성적 파트너입니다. 성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출근하는데 내가 예쁘게 입어야지, 나 오늘 멋있게 입어야지, 그리고 내가 향수도 좀 뿌리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가서 일을 합니다. 뭡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적 파트너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개념처럼 남성, 여성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우리는 성적 파트너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적 파트너입니다. 다만 뭘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관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관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늘 성적 파트너예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은 바로 성적 파트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섹스 파트너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스 파트너가 있습니다. 섹스와 제스는 동일한 성행동, 성표현을 합니다. 성표현은 동일해요. 자신이든 상대든 동일합니다.
그런데 섹스 파트너는 성적인 섹스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성 에너지가 작용하는 관계를 바로 섹스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스 파트너는 성표현은 똑같습니다. 성표현은 성관계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스 파트너는 플러스 성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쪽 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 에너지를 서로 만드느냐, 플러스 성 에너지를 서로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섹스 파트너의 개념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면 매우 강력한 마이너스 성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인생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무너지는 만큼 즐거워져요. 무너지는 것만큼 재밌어지고 무너지는 것만큼 즐거워집니다. 무너지는 것만큼 살맛나는 세상이 돼요. 이거만한 쾌감이 우리가 성적으로 느껴지는, 성관계에서 느껴지는 쾌락이 얼마라고 하는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 즐거움, 이게 성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만족, 즐거움이 뭐를 위해서 가냐면 파괴 용도로, 즉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우리가 성적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마음과 감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그 다음에 연애할 때 우리 상호관계, 이거 다 인간관계거든요. 그리고 직장생활하면서 지인관계, 친구관계, 일하면서 만나는 관계, 모두 다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들까지도 파괴가 됩니다. 또 돈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치라고 봅시다. 많이 벌으면 많이 벌수록 다른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나로 인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면 내가 망합니다. 즉 상대를 무너뜨리느냐, 내가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가 이익을 가질 것이냐, 이게 가치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상대를 파괴할 거냐, 내가 파괴될 거냐, 둘 다 파괴될 거냐, 이 파괴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용도 대신 인생을 파괴하는 대신에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섹스 파트너를 선호합니다. 심리 상태 또는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라고 갔을 때 여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 자신의 성적 즐거움의 목적을 두고서 여자를 찾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멀쩡한 여자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적은 즐거우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생을 파괴하는 여성들이 결국은 인생을 파괴하는 여성들 또는 그냥 남자들은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성적 즐거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남자들이 주로 여자를 많이 찾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파괴 강도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섹스 파트너의 특징은 둘 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마이너스성 에너지가 훨씬 크잖아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왜? 작은 사람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본인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만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신감이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스 파트너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성으로 즐기는 것 쪽을. 대신 뭐를 해요? 그 대가로 뭐든 다 해줍니다. 뭐든 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섹스 파트너의 특징은 상대의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쉬운 사람이에요. 파트너 만들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지 않는 대신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너 때문이야로 가기 딱 쉬워요.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상대를 상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 책임을 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게 하려면 책임은 상대에게 돌립니다. 이 섹스 파트너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서 뭘 갑니까? 오로지 자기 쾌락에만 맞춥니다. 오로지. 그러면서 상대가 필요할 때 no.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상대가 원해. 그럼 싫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원하는 게 바로 이 섹스 파트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섹스 파트너를 이렇게 원하거나 섹스 파트너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섹스 파트너 상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왜? 내가 원하는데 상대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데 상대가 또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이 굉장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만한 게 없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쾌락의 극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섹스 파트너 개념입니다. 워낙 강력한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작아 그러면 뭐가 됩니까?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큰 사람들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이게 문제 생기면 성범죄가 되고요. 이게 둘이 합의했다 그러면 이제 파트너가 되고 이래요. 섹스 파트너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범죄냐? 아니면은 서로 파괴하면서 즐기느냐? 이 개념이 존재하는 게 섹스 파트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섹스 파트너 만드는 거 굉장히 유튜브에도 그렇게 널렸어요. 쉽습니다. 오늘부터 망가지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섹스 파트너 널려요. 널려집니다. 그래서 이 섹스 파트너는 굉장히 만들기도 쉽습니다. 안 만들어서 그렇죠. 왜? 파괴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섹스 파트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태반. 감춘다는 얘기예요. 왜? 섹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섹스 파트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걸 긍정으로 딱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물불 안 가리거든요. 왜? 새로운 세상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섹스 파트너는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성적 파트너가 나쁜 건 아닌데 섹스 파트너로 가면 파멸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성행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섹스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섹스 파트너. 여러분들이 예쁘게 입고 예를 들어 여자들이 예쁘게 입고 짧은 치마 입고 섹스 파트너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냐면 나의 성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또는 상대가 예쁘다 뭐하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관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합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편안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만족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즉 파트너 개념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파트너인 거예요.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챙겨주고 뭐하고 하는 거. 남자들이 나름대로 유머스럽게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는 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왜 그렇게 할까요? 성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표현이에요. 남자들은 성표현을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다. 여자들은 성표현을 뭘로 합니까? 성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외모 가꾸는 것부터 뭐 하는 것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남자들은 남성스러움으로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것이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고 목적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섹스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성표현이 성관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섹스를 하더라도 섹스 파트너끼리는 망하지만 섹스 파트너끼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플러스의 성에너지가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대체적으로 인생 전체가 둘 다 행복해집니다. 둘 다. 둘 다 문제 있던 것들이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섹스 파트너는 남자들이 여자를 찾고 여자들을 어떻게 됐든 파트너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섹스 파트너는 여자들이 안전 대상에 관련되는 안전하게 내가 성표현을 하더라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남자를 찾습니다. 여자가 찾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 여자를 또는 남자를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성 자체를 보호하려 여자의 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성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 대신 여자는 남자를 뭘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을 가면서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포장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안전한 사람, 이 사람이면은 분명히 내 평생, 이 사람이면은 분명히 나를 이렇게 갈 거야. 안전한 사람일 거야. 나랑 밤에 성관계를 했어. 내가 이렇게 뭐랄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 절대 어디 가서 떠들지 않을 거야. 어딘가에 가서 막 이게 막 영상 촬영하고 그래서 막 유튜브에 공개하고 이 짓은 안 할 거야. 안전상 분명히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그 확신. 그걸 갖는 사람이 그래서 여자들이 찾습니다. 남자를. 그래서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향해서 함께 가게 됩니다. 분명히 성행동은 똑같은 성행동인데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열정, 사랑의 감정,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갖습니다. 상호. 그렇게 됨으로써 뭘 갖게 되냐면 플러스의 성에너지가 극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성행동 자체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가장 강력하게 생성하는 용도거든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에너지 원천이 굉장히 강력해. 물론 일상에서도 생성은 되지만 그거에 비하면 몇 수백,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한 성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성행동입니다. 성적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답답해, 좀 힘들어. 기분 전환합니다. 어디로? 예쁜 머리 또는 예쁜 옷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입으면서 자기 만족이 딱 느껴지면 기분 전환하잖아요. 그 기분 전환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성에너지 때문에요. 목적 없이 기분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쁘게 입어야지. 잘 보여야지. 섹시하게 보여줘야지. 막 레깅스에 뭐 자국 막 나는 거 막 이런 거 막 입고 막 뽀대내고 막 이게 바로 성행동이잖아요. 근데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바라면서 하는 사람도 마이너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보면서. 대신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커집니까?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섹스 파트너는 성욕이 강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을 먹는데 소금물 먹는 거랑 같아요. 사막에서 신기루 만난 거랑 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가 작용하게 되면은 성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욕이 없어요. 없는데도 성행동을 해요. 성욕이 없는데도 성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뭘 갖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성욕이 없이 이 성표현과 성행동이 진행되니까 플러스가 엄청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가냐면 안전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안전한 기회가 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게 성행동, 성표현을 해도 괜찮은 상대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성행동을 표현하더라도 안전한 기회예요. 기회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기회, 딱 둘만의 기회.
그래서 말 그대로 섹스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성이 돼버립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제스 파트너끼리 성을 뭘 하고 있는지는 상상치도 못합니다. 절대 저 사람들은 성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표현이 안 됩니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둘은 압니다. 우리에게는 성행동이 엄청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성행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욕구 없이. 그때 비로소 유토피아를 느낍니다. 유토피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파트너라는 거에 너무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생 행복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인생 행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인생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곧 행복이자 성이자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드러나는 거는 뭐만 드러납니까?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해 보여. 끝. 이게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서 뭐가 맞냐면 이 사람들 똑같아요. 뭐냐? 제스 파트너도 많으면 많을수록 다 행복해집니다. 제스 파트너는. 섹스 파트너는 많으면 많을수록 쾌락은 많은 대신에 인생이 날아갑니다. 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제스 파트너는 많으면 많을수록 다 살아요. 이게 바로 성적 파트너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제스 파트너를 원하세요? 제스 파트너를 원하세요? 다 얘기하죠. 그럼 당연히 제스 파트너를 그러면서 왜 성욕은 갖고 있냐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뭡니까? 제스 파트너를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성욕이 없어야 됩니다. 성욕이 없어야 돼요. 성적 욕구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 필요, 그 자체가 욕구거든요. 성욕, 수면욕,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식욕도 있고, 이게 다 성욕이거든요. 욕구예요. 욕구는 다 같은 겁니다. 욕구가 없어요. 욕구가 없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욕구 없이 살아간 적이 생각보다 많았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또 내 배우자가 있어서 좋고,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잖아요. 딱 제스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성행동은 안 하세요? 편안해지면 제일 먼저 옷이 바뀌죠. 몸빼 바지에 가장 편안한 옷에 편안한 옷을 찾잖아요. 편안한 옷.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편해. 맛있는 거 먹고 밥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그냥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근데 왜 성행동은 안 하냐고요? 아니 욕구가 없는데 왜? 내가 왜 스커트를 하나 입는 게 왜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편하게 살아봤거든.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욕 없는 생활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때 제스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니죠. 욕구가 딱 생겼을 때 섹스 파트너를 찾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안 돼요. 이게 성이 이상하게 안 돼요. 왜? 욕구가 없어지거든. 그럴수록 많아야 되는데. 그게 제스 파트너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부부관계 아니어도 되나요? 네. 왜? 섹스 파트너든 제스 파트너든 성적 행동 누구만 존재하면 돼요? 상대만 존재하면 됩니다. 상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냐 인간이냐, 사람이어서도 제스 파트너가 필요하고 인간이어도 제스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대신 사람일 경우에 살아가는 방식과 인간일 경우에 살아가는 집 고려 요소가 많아요. 고려 요소가.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제스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성적 파트너 이렇게 해서 섹스, 제스 이렇게 두 개의 파트너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는 제스 파트너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데. 그래서 찾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면 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성욕을 없애고 성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 아주 간단한 거 하나부터 툭 던져놓으면 우리 못합니다 라는 소리가 대뜸 나와요. 성욕이 없는데 어떻게 성표현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표현을 얘기하면 그러면 본인들은 찾고 있는 게 섹스 파트너네. 그래서 한 사람은 섹스 파트너가 싫어가지고 성을 안 하고 한 사람은 찾고 싶어가지고 딴 데가 찾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생기냐 그러면은 바로 내가 남성 여성을 떠나가지고 즉 이 파트너를 성적 파트너에 관련되는 이 개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은 섹스 파트너도 없고 제스 파트너도 없어. 그럼 뭐예요? 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성이 존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 표현이 그냥 편안한 옷 입으세요. 내 몸만 가리면 되잖아요. 편안한 옷 입으세요. 그리고 머리는 그냥 적당히 그냥 빗으세요. 감고 빗고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나 편안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어서 편안하면 길게, 짧아서 편안할 것 같으면 짧게. 왜? 그럼 시원하잖아요. 왜? 내 멋대로 사세요 그냥요. 괜찮아요. 대신 파트너도 그래야 돼요. 파트너도. 근데 파트너는 안 그래?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서로가 파트너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거는 망고불면에 이게 원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왜?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변해요? 성표현이 변합니다. 성표현이 변해요. 그래서 외형이 변하고 여자들은 외형 변화가 일단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고 남자는 말, 행동이 변합니다. 마음의 관점이 변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섹스냐? 제스냐? 둘 중에 하나를 시작한 거예요. 과연 어느 걸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결정하세요. 어차피 성표현 없이 살 거면 혼자 잘 사세요. 내 상대가 존재하고 있어. 그럼 내 아들이려니, 그 다음에 내 딸이려니 생각하고 사세요. 아내, 남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는 무조건 성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고 그냥 내가 지금 부부야. 그러면은 부부관계로 살고 있어. 그러면 뭡니까? 배우자는 내 딸이라든가 아들로만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은 내 아버지, 엄마라고 생각하고 사시던가. 왜? 성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아니면 이종사촌 오빠, 요즘은 이종사촌까지도 뭐 그냥 거의 남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다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가족, 성이 절대 존재하면 안 되는 가족.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단, 타인들도 똑같이, 타인하고는 성관계 일도 꿈도 꾸지 마세요. 성욕이 없는데 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불만이 생기고, 뭔가 불만 있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욕구가 생겼다. 그러면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섹스 파트너, 제스 파트너.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왜? 성표현이 하고 싶어지거나 또는 성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계속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뭘 하고 이렇게 갑니다. 아니면은 상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또는 자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섹스 파트너로 만나는 거죠. 이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똑같아져요. 섹스 파트너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예 포기를 하거나 내 인생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답답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다 답답하고 힘들다 어렵다 또는 누군가에게 막 원망하고 뭐하고 그런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그래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마음이 뭡니까? 감정을 컨트롤하는 장치잖아요. 함께 살아가면서의 감정에 그걸 내려놓아라. 지금 무슨 얘기야? 인간으로 이제 살지 마라. 네 인생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마음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세요.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을 위해서 그냥 이번 생은 숨만 쉬고 우리 그냥 살자. 내 아이가 이번 생은 내 아이 나 이번에 왜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 생산하고 이 아이들 양육하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이게 자기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던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한 번 사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걸 선택을 못하면 계속 타인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책하거나 이거를 해야 견딜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이게 바로 마이너스 성에너지와 플러스 성에너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섹스 파트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섹스 파트너 있는 사람들끼리 왔어. 그러면 뭘 만들고 있어요? 매우 강력한 마이너스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강력한 섹스 파트너가 돼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파괴됐던 인생들을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해요. 자기들도 왜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섹스 파트너라 해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합니다. 어차피 성표현 없이 그냥 혼자 자기 인생 포기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할 거면서 이걸 선택 못해요. 근데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표현 없이 사는 사람을 섹스가 됐든 제스가 됐든 일로 가세요. 이거요. 빵에서 일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마이너스 100만에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100만으로 바꾸는 거 이건 엄청 쉬워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걸로 만드는 데는 100이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얘기할까요? 100억 필요해요. 마이너스 100만에서 플러스 100만 100억 필요 없어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돼요. 이 정도로 이게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을래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가볼래? 가서 만약에 못 나오면 인생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냥. 가만히나. 그래서 완전 답하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애쓰고 뭐고 그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가다가 혹시나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야. 그거 즐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그럼 빨리 플러스로 바꾸면 돼요. 큰 돈 안 들어요. 인생 전부에 비하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 살아있으세요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죽이던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꾸면 다 살리는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매매 여성, 이 수십 년의 성매매 여성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성공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정말 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물론 잘못된 건 알아요. 본인도.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범죄도 범죄를 하면서 돈을 벌고 뭐하고 이렇게 갔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인생은 또 달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회에 헌신적이고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내 아이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가는지를 그런 사례들이 저는 있어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제가 이 원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례들에 의해서 거기서 왜 공통분모들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속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냥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고 하세요. 성표현하지 말고 사세요. 그냥. 제발 내가 남잔지 여잔지도 잊어버리세요. 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도 남잔지 여잔지 구별하지 마세요. 성관계 1도, 성적인 거 행동 1도 하지 말아요. 가꾸지도 말아요. 몸이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그냥 다이어트? 왜요? 건강을 위해서 하세요. 예뻐지려고 하지 마시고 몸짱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방법 하나, 섹스 파트너로 가는 방법 하나, 제스 파트너로 가는 방법 하나. 어차피 성표현을 해야 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거든요. 할 거면은 둘 중에 하나로 제대로 해요. 다만 마이너스로 가면 쾌락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반드시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굳이 마이너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지가 않아요. 왜? 제스 파트너 바꾸기면 그만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섹스 파트너도 바꾸면 그만이에요. 제스 파트너도 바꾸면 그만이고. 그런데 여기 성표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매달리는 걸 잘합니다. 집착을 잘해요. 왜? 성은 일도 안 움직이면서 인간다 마음으로만 살겠대요. 그러면 상대에게 나는 성표현 없이 살 테니까 상대에게는 기왕이면 섹스 파트너보다는 제스 파트너랑 플러스로 해. 그래서 에너지 가지고 나한테도 좀 나눠주고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 좋다 나쁘다를 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에너지 흐름 얘기. 이거는 아이들의 인생도 내 가족의 인생도 내 인생 전부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이거의 관점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뉴스에 나오고 뭐하고 사건 사고부터 시작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기타 등등을 딱 되면은 극명하게 나옵니다. 아주 분명해져요. 그 사람들이 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가. 다만 어떤 성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섹스 파트너인 사람들은 어떤 성표현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말 몇 마디만 하면 무슨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떠들고 앉아 있어요. 자랑질한다고 그렇게 막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즐겁다고. 제스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스는 스스로가 갑니다. 왜?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외모가 다 틀리고 남자 여자마다 다 틀려요. 성기 크기도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다 틀려요. 가슴 크기도 다르고 똑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랑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스스로들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내가 선택한 인생에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한 세상 잘 살다 가시는 겁니다. 행복하게. 없어도 행복하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답답하게 느껴진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런 점을 꼭 유념하시면